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정책생활반장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봐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달려가지고 그 질문들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어가지고 많이 나온 질문들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Q&A 편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Q&A 시작하겠습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면은 보통의 교통편을 이용하셔가지고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릴 때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근데 기준이 좀 있어요. 단순히 혼자 사시는 분이 주소 이전을 하셔가지고 회사랑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렸다 하면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기준들이 좀 있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시는 사업장이 이전을 한 경우, 사업장 안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 정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조금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입증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버스카드 기록 내역 정도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이제 동거를 위해서 주소 이전을 거소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가장 많이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이 법적인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통근이 곤란하다라는 사유가 발생하셔가지고 퇴직을 하신 경우에는 일단은 130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군입대 또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복무를 하셔야 돼가지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기준은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거부하였을 때 가능한 겁니다. 거부한다라는 어떤 확인서 같은 게 좀 있으면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확인서를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회사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임금체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임금체불 또는 지연으로 인해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좀 표를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인데요. 지급을 안 한 경우와 지급을 지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월급을 지급 안 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2개월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2월에 퇴사를 하셨는데 3월, 6월 이렇게 두 번 월급을 못 받으셨다면 대상이 되는 거죠. 연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급을 지연한 경우인데요. 전액 지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예요. 일부라면은 70% 미만을 지연해서 받았다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 경우에 69만 원을 받으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72만 원 받으면 또 대상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월급 지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중요한데요. 연속해서 2개월을 지연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4월 임금을 8월에 받았다고 하면은 4개월 연속 지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요. 회사를 1년 정도 다니시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 여행도 다녀오시고 하시다가 단기 계약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마지막 회사가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실업급여의 산정은 마지막 회사,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액이 산정이 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서 이제 퇴사를 하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을 했어요. 본인이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서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을 했는데 그 재계약 조건이 기존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연봉이 하락했다던가 연봉은 똑같은데 근로시간이 늘어났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거부를 해도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제시한 낮아진 계약 조건을 조금 문서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처리하실 때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좀 되게 많은데요. 사업주가 계약 만료로 끝났는데 야, 사람 구할 때까지 몇 주만 좀 해줘. 이런 경우에도 혹시 모르니까 꼭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한다. 3주만 일을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꼭 작성을 해서 문서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매끄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자신이 질병이나 부상을 얻어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시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가 아프신 경우에 30일 이상을 이제 간호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단 둘 다 기업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그리고 또 업무의 전환이 안 된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거부를 했다라는 확인서 같은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는데 매끄럽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요. 실업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혹은 해외여행 가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셔도 되고요. 이 아르바이트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아르바이트 하신 거를 무조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아르바이트 하신 날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용한 사업주가 원처세 신고를 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혹시 모르니까 저는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외여행인데, 해외여행도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단 실업 인정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혹은 고용센터 가셔가지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받아야 하는 날인데, 그 날에는 무조건 국내에 계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면 당연히 국내에 있어야겠죠. 근데 온라인으로 할 때도 무조건 국내에 계셔야 돼요. 혹시 대리로 한다거나 해외에 있는 인터넷으로 한다거나 이러면은 다 적발이 됩니다. 출입국 기록이나 그 다음에 해외 IP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 하니까 그 날만큼은 국내에 계시면은 그 외에는 해외여행을 가셔도 되니까 마음껏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날에 해외 면접 보러 가거나 취업 활동하러 간 사람은 여행이 아니에요? 해외로요? 일본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일본에 요새 많이 일하러 간다는데. 예, 그 경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고용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 서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고용센터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온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업급여 관련 Q&A 영상을 진행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또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